교육 이슈. 정부가 내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일부 현지 교사들에게만 연수용으로 제공된 건데 한 교사는 어떻게 쓰라는 건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초등 영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들려준 뒤 한번 따라 읽어보게 하는데 고릴라. 막상 읽어도 별다른 피드백은 없고 AI의 역할은 엿보이지 않습니다. 초등 수학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은 문제에 분명 다른 답을 했는데도 해설은 항상 똑같은데 역시 AI의 해설은 아직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음 달까지 AI 교과서 개발을 11월엔 검정 작업을 완료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입니다. 내년 새학기 전에 일선 교사들이 실물 AI 교과서를 접할 시간은 넉 달뿐이란 얘기입니다. 관련 일정이 너무 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회대계 최미양입니다. 경칩이 지나더니 하늘 모습도 바람도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역시 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절의 변화처럼 교육의 현장에서도 역시 큰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 요즘 교육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선정 문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AI 디지털 교과서란 어떤 뜻이 담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들은 이제 문자 활자로 돼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요즘 아주 핫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그러한 이제 디지털 교과서라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뭐 국회에서도 정말 청문회가 열릴 정도로 AI 디지털 교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까? 야당과 이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로는 아직은 적합하다. 또 그 학생들이 디지털 과몰입이라고 해서 그 병폐가 심각한 분도 많이 있는데 교과서로 사용한다. 이게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청와대 용산 이전이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또 의대 2,000명 정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AI 디지털 교과서, 특히 교육 부문에서도 이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한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 수준으로 아이들의 수업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하자고 법안을 만들어 통과를 시켰는데도 이것을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AI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첫째는 학생들의 문해력과 집중력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유럽 선진국들은 그 스마트 기기가 아닌 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 1인당 적게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과목당 모든 학생이 나라 돈으로 의무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산에 있어서 심각한 낭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AI가 무색할 정도로 그냥 문제풀이 중심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업에 활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광주는 어떻습니까? AI 디지털 교과서 선정률이 좀 어떻게 되는지요? 지난 2월 기준으로 선정된 현황을 보면 광주는 36개교 12%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광주는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네. 그 비율이 나타났나요? 가장 낮은 채택 보면 네. 세종이 8%로 가장 낮고요. 전남, 경남에 의해서 저희가 네 번째로 낮은 선정률입니다. 가장 높은 선정률을 보인 곳은 대구가 100%. 대구가요? 보수 지역이라. 우와. 자, 정말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요. 우리 광주시 교육청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감의 판단과 결정일 텐데 네. 현장 광주 교사들이 그렇게 낮은 채택률을 보였으면 현장의 뜻을 받아서 교육감으로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난 1월 17일에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청문회가 있었는데 증인으로 출석하셔가지고 교육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 보였고 그런 속에서 매우 어정쩡하고 의무부단 태도를 보였다. 근데 그 민주당 상임위원장님에게 대단한 질책을 받았어요. 해당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교육감님, 지금 고교무상교육 AIDT에 대한 재정 부담을 광주교육청에 전담하면 감당하실 수 있어요? 살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AIDT 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명확히 못 하십니까? 광주교육감께서 제가 볼 때는 입장을 아주 모호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찬성과 반대 둘만 기재하도록 와서. 아니 근데 재정이 이미 예. 기재부가 재정에 아니, 대해서 예스냐... 교육청에다 전담한다는 것이 확실하면 그거에 대한 그것도... 광주 학부모들과 학생과 교사를 위해서 교육감이 광주의 민의를 전달하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하셨어요? 이게 바로 광주시 교육청의 민낯이지 않나 싶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는 광주 교육감님, 광주 시민과 교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권의 눈치나 살피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광주 교육감은 오히려 광주의 교사들과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교육의 전문가는 현장 교사들 아니겠습니까? 교사들의 목소리를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에 막대한 국가 예산,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현실 교육에 적합한 교사들의 그 충분한 확충, 그리고 또 학생들 지원 이런 쪽에 더 애를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과 그리고 현황,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에게는 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도구로서 교육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무조건적으로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한 교육 현장에서 수고해주시는 그 교사와 또 학부모의 의견도 잘 수렴하면서 교육에 대한 미래를 함께 고민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혜대계의 최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